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옛날에 계속 말만 해왔던 인모드라는 종목에 네. 제가 정리를 이게 사실 원래 어떤 종목인지를 좀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실적이 좀 나와서 이것부터 분석을 하고 네. 어떤 종목인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네. 일단 인모드 투자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또 이번 분기를 여러 번 얘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인모드라는 기업이 저는 몰랐는데 네. 진짜 많이 아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잘 안 해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시고 네. 남자분들도 꽤나 많이 아시는 기업이더라고요. 이게 피부 미용 음. 그 피부과 가면은 그 피부에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제 인모드라는 회사인데 이 인모드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 발표가 나서 그 주가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을 보면 136밀리언으로 YOY 20%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판매라는 게 써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거는 네. 얘네 그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기계가 있는데 요게 1600대가 팔렸다는 거고 이제 요 기계에 연결해서 쓰는 이제 우리 실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그 소모품이 있는데 네. 요게 이제 27만 개가 팔렸다. 그래서 27만의 수술 건수, 그러니까 피부 시술 건수가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분기 기준으로 레코드 하이다. 이거는 일회성인가 보군요. 이 쏘는 거는. 네, 왜냐하면 우리 피부에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닿으면은 그게 일정 횟수가 지나면 이제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이 일어나서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기능들이 이어져 있고 네. 뭐 레이저도 있고 리프팅도 있고 또 뭐 지방 제거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소모품이 계속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을수록 소모품의 매출이 늘어나게 돼 있다. 네. 이런 구조고요. 이번 분기 자회사를 또 설립했는데 이 인모드가 자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지사 같은 개념인데 일본과 독일에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했다. 근데 왜 설립했냐? 이제 인모드가 전 세계 92개국에 지금 팔리고 있는데 네. 모든 나라에 자기들이 직접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서드 파티라 해가지고 이제 아웃소싱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본과 독일도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이 정도 시장이 커졌으면 우리가 직접 이제 인력들을 채용해서 직접 판매를 해야겠다. 직접 판매를 해야 마진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철학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나라의 현지 그 디스트리뷰터라고 하죠. 네. 디스트리뷰터한테 이제 그 위탁을 맡겼다가 지금은 일본과 독일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서 이제 자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영업을 뛰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피부 미용이다 보니까 좀 선진국, 그렇죠. 일본과 독일, 미국 이런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네. 네. 그다음에 향후 12개월간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이 최소 침습이란 게 이 회사의 되게 그 키워드인데 요거의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인모드를 투자하셨다면 이게 뭔 말인지 무조건 아실 거예요.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모드 소개 영상은 아니니까 요 최소 침습 플랫폼이 신규로 나올 거다. 그래서 요런 네모난 기계가 새로운 게 나올 거다. 버전 2. 네, 버전 2. 그리고 이 모피어스 8이라고 하는 게 요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되게 많은데 요것 중에 하나가 모피어스 8이고 요거에 있는 이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신규 기능을 추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FDA 클리어 승인 계획 중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의료 기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임상 실험할 때 FDA를 통과했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도 의료기 때문에 이 FDA를 승인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현재 8개가 지금 승인 그 과정 중에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과정 중에 있다는 거고 최근에 5월달에 러셀 2000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모드가 0.27%를 편입이 됐다. 이때 실제로 주가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네, 수급이 밀려왔으니까. 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NA 부분은 미국이거든요. 네. 북미가 일단 제일 큰 시장이에요. 얘네한테는. 그래서 소모품 판매에서 상당한 성장이 보였고 YOY 44% 증가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까 말했지만 플랫폼이라는 게 1번이고 2번이 이제 소모품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이 얘가 훨씬 높아요. 얘가 한 84%? 지금도 막 90%에서 이게 낮아지고 있고 소모품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무리 많이 깔려도 결국 사람들이 인모드라는 시술을 받지 않으면 그 인기가 줄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모품 비중이 많다는 거는 계속 시술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인모드에. 그러니까 결국 인기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이 기업에서 제일 걱정거리가 인기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거든요. 단순 유행이면 어떡하지? 네. 왜냐하면 경쟁사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그 이제 여자분들은 다 잘 아시고 피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울세라, 뭐 써마지,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에는 더 있어요. 더 많고. 근데 이제 얘네를 빼고 얘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저는 명확하게 성립이 안 돼요 아직 제 스스로가. 네. 그래서 이게 인기가 떨어지면 그냥 매출 타격 그대로 가는 거라서 너무너무 항상 매분기 긴장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모품이 증가했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고 실제로 고객들이 소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잘 팔린 것보다 이거 잘 팔린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한 수요가 있고 브랜드 이미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내가 아까 피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안과. 그다음에 이제 여성 건강. 여성 건강이 뭔지 전혀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이건 이제 그 비뇨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비뇨기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하고 싶은 게 이비인후과. 이렇게 타겟을 좀 하고 있어요. 점점 넓혀가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시장을 점점 넓혀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안과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해서 이게 어쨌든 전문적인 되게 의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 말고도 안과도 또 그 안과에 맞춤형 그 영업 인력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그 전문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 왜냐면 얘네 그 판매비가 그 세일즈 마케팅 비용 있잖아요. 네네.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기업이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CFO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이번에 아시아 뭐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리 다 성장을 했는데 일단 GPM은 84% 정도 나왔고 OPM이 아마 한 41, 2% 정도 나왔어요. 마진이 정말 좋네요. 네, 얘네는 되게 마진이 좋은 기업이라서 그거 아니면 안 만들겠다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이미 이번에 히스토리컬 레코드를 달성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판매비는 지금 29% 늘었죠. 매출이 20% 늘었는데 네. 판매비가 29% 늘으니까 영업 인력들 채용하는데 돈을 많이 쏟고 있어요. 그리고 OPM은 42%. 네. 그다음에 뭐 넘게면 47%고 뭐 EPS 다 좋았다. 그다음에 이번에 좀 좋았던 거는 현금 등가물 얘네가 돈이 되게 많은데 시총의 17%가 현금 정도예요 지금. 그리고 가이던스가 상향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올해 가이던스가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요거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요 캐피탈 이퀴먼트가 아까 그 네모난 상자. 네. 그다음에 이 컨슈머블이 소모품. 네. 그래서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실적을 잘 봤고 네. 이제 Q&A를 좀 볼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만 가져왔고 전체 제가 정리한 전체 내용은 블로그에 올릴 겁니다.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올라갈 테니까 전체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그걸 보시면 되고 일단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소모품 성장이 매우 강했는데 앞으로도 소모품이 계속 그러니까 앞으로도 고객들이 인모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냐 왜냐하면은 지금 고금리라서 경제 힘들지 않냐 지금 그렇죠. 선진국이고 뭐고 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맨다고 하는데 지금 매크로 역풍 있는 거 아니냐 7월 지금까지 이게 7월 말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어떻냐 7월 말이 다가오는 지금 기준으로도 둔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딱 명료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그 전반적인 내용이 수요 걱정 없다. 네. 이게 사실 돈 없으니까 피부 관리 못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저도 사실 되게 걱정이 돼요. 이 기업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회사는 항상 실적으로 보여주고 수요 걱정이 없다. 그리고 4분기는 얘는 계절성이 되게 강한 때여서 4분기 훨씬 좋을 거고 3분기는 비수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스템 판매 아까 그 네모난 상자가 시스템인데 시스템 판매는 이제 트렌드가 어떠냐 의사들이 이제 결국에는 의사들이 요 네모 상자를 사가는 거거든요. 그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금융여력이 맞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요 네모 상자가 꽤 비싸요. 꽤 비쌉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로 사는 거죠. 근데 그 리스를 인모드가 같이 알아봐 줍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훨씬 사기 쉽게끔 왜냐면은 이렇게 내가 알아봐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사인만 해 하면은 더 잘 팔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금리니까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니냐 최대한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금리 인상되고 있는데
해서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정보를 물어보거나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절차가 생겼다거나.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대응해서 준비 중이다. 그래서 그 북미에서는 지금 몇 가지 변화가 있지만 뭐 통제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비미국 지역, 미국 외 지역에서는 미국처럼 대출 리스 패키지를 통한 시스템 구매가 많지는 않다. 근데 우리 지금 유럽에서도 벌써 한 은행에서 이 패키지를 한 번에 모아서 관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 의사한테 영업하면 되는데 은행들도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한테도 이제 영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근데 본인들 말로는 이거에 있어서 크게 문제 없다. 지금 잘 컨트롤하고 있고 의사들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상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렇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구축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여성 건강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게 헬스케어 정책 관련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번 그 콜의 되게 핵심 중에 하나인데 비급여 항목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앞으로 여성 건강의 급여 항목에도 투자할 거냐 이게 뭔 말이냐면 비급여 항목이라는 거는 우리 생각하면 이제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네, 보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해서 우리 보험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돈 내고 받는 거지. 근데 이게 보험을 못 받으면 결국 소비자들이 자기 돈 내고 하는 거니까 그 소비자의 선택과 인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쵸. 효과가 좋아야 되고. 근데 이제 급여 항목에 들어가면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해당 나라에 있는 국가 뭐 FDA나 뭐 보험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정책적인 게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급여 항목에도 너네가 앞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비급여만 지속적으로 할 거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성 건강이라는 건 사실 비뇨기과니까. 그렇죠. 치료 목적. 네, 치료 목적이 있죠. 네. 사실 피부는 치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쁜 목적이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저도 처음 봤는데 환급 항목도 진행할 거다. 그러니까 급여 항목도 갈 거다. 우리 미래 방향에. 왜냐하면 이 기업은 제가 사실 비급여 항목인 게 되게 장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물론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 결국에는 이런저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뭐 초기 단계고 FDI에서 이 그 환급 항목 제품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보험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체 실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우리 이 여성 건강의 급여 항목은 굉장히 초기 단계고 장기적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청사진을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항상 비급여만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그냥 보험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이든이 최근에 약가 인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지만 사실 다 이런 게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가 인하하면 이제 보험금 줄어드나? 그럼 고객들이 더 안 받겠지? 이러면 수요 둔화될 수도 있겠다. 약간 그렇죠.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데 더 복잡해지는데 정책적으로 비급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인기 없으면 끝이고 인기 많으면 최고다. 단순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다 장단이 있죠. 이게 급여 항목으로 되면은 수요는 그쵸. 훨씬 배로 커질 테니까.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기업이 지금 미래 방향성을 살짝 보여준 거죠. 급여 항목도 이런 쪽에서는 치료 항목에서는 진출할 거다. 그 다음에 제가 같은 내용을 가져왔네요. 그 다음에는 안과 의사들에게 이번에 안과 쪽이었는데 안과 의사들에게 지금 이 얘네들이 안과 기기가 있는데 이 기기가 지금 승인 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요거 관련해서 얘네 말로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안과 의사들이 지금 미리 땡겨서 살 거라고 생각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승인 날 거 거의 확정시 됐으면 미리미리 얘네들이 사서 준비해 놓을 수 있을까? 했는데 얘네는 그냥 되게 정답적인 내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환자한테 효과가 좋으면 외과 의사들이 알아서 사게 돼 있다. 네. 결국 잘 나가게 돼. 왜냐면 비급여 쪽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신기했던 게 안구 건조증을 치료할 의사가 그러니까 얘네가 플랫폼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리프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가 주름이나 안과니까 눈 주위에 있는 주름이나 팔자 주름이나 이쪽으로 해서 피부 리프팅이나 재생, 팔자 주름 관리를 안과 의사한테 해서 안과 의사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안과를 치료해주는 겸해서 그래서 우리 제품을 더 사게끔 만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처음 느꼈던 되게 괜찮았던 내용이고 그 자본 배분 쪽 질문이 나왔는데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얘네 회사가 돈이 많아서 돈을 썩히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특허를 인수했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인수를 할 거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몇몇 IB가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괜찮아 보인다면 무조건 간다. 그래서 최근에 그 비베베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그 여성 건강 쪽에서 그 FDA 승인을 받으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파산했다고 합니다. 파산해서 그 특허가 있잖아요. 이 특허만 인모드가 지금 샀어요. 그래서 이 특허를 이용해서 자기들 특허랑 해서 FDA 승인을 지금 받으려고 그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샀었고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회사 전체를 산 게 아니라 딱 필요한 특허만 샀으니까. 그렇죠. 되게 흔치 않은 네, 케이스죠.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보니까 파산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더라. 그 다음에 얘네 그 인모드 철학이 1년에 2개의 신제품이나 신기능을 내겠다가 얘네 제품이거든요. 이 이유는 경쟁이 너무 심해서 혁신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밀려버린다. 저도 이 경쟁이 되게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능으로 효과가 좋으면 고객들이 피부 리프팅 받으러 올 거고 의사들이 계속 우리 걸 쓸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고객들의 구매 행태가 리스 비중이 계속 올라가냐. 이게 왜 나오냐면 샀어요. 근데 신기능 아니면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산 거 어떻게 해요?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럼 앞으로 리스만 하는 거 아니냐. 충분히 합리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리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5년 정도의 그 만기를 가지고 있고 매년 2개의 플랫폼인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무료로 나갈 수 있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비용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보상 판매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 해주는 경우에는 5년의 임대를 마칠 쯤이면 의사들이 이제 5년 정도 썼으면 이제 그 다음 버전 리스에서 쓰려고 하니까 큰 무리 없다. 그래서 리스 비중이 전체로 올라가거나 이런 거에는 큰 이슈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Q&A가 되게 깔끔하고 좋았어요. 원래 제가 여기에 가져왔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이제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네네. 네. 그 질문이 정말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인데 그 급발진이라고 하죠. 네네. 그 경영진이 아주 급발진을 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250밀리언 인수한 거가 그 비베베라는 메디컬 아까 IP 네, 거. IP 인수한 게 250밀리언 정도 들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R&D 비용이 앞으로 이거 사실 R&D 대신에 이걸 인수해온 건데 R&D 비용 앞으로 더 커질 거냐? 향후 뭐 이번에 인수를 좀 세게 했으니까 R&D 투자가 좀 주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는데 우리는 R&D 비용 절대 절감 안 한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 R&D 투자하는 거다. 왜냐면 얘네가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그냥 필요하면 투자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급발진을 했는데 왜 우리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높은지 낮은지 체크하는지 난 공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매출 대비가 아니라 생산성 대비로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뭐 3%, 7%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5년 전에 투자했던 R&D 금액이 현재 지금 매출로 찍히고 마진으로 나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몇 퍼센트가 계속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거 의미가 없다. 지난 분기 27만 개가 팔렸는데 만약 R&D 팀이 투자를 했더라도 생산적이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 몰랐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제 살짝 경쟁자들 디스까지 하는데 우리도 경쟁자들을 다 보고 있는데 일부는 한국의 제품을 사와서 이름만 바꿔서 시장에 출시하더라. 근데 이게 되게 흔한 경우거든요. 왜냐면 한국 제품이 워낙 좋아서. 그렇죠, 그렇죠. 또 일부는 패키징만 바꿔서 표지만 이쁘게 한다. 우리는 이런 짓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금이 뭐 매출액 대비 늘었다 줄었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너네들이 그거 하든 말든 그냥 그건 니네 일이다. 나는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 단위로 새로운 플랫폼, 핸드피스 조합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인모드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독립적인 근본성을 되게 강조해야 하고 싶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Q&A를 보면서 되게 경영진이 경영을 되게 잘한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결국 저는 수요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좀 부족한 기업이라서 그냥 매 분기 실적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만 같은 그렇죠. 네, 그런 기업이었고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정리하면 제가 1분기에는 사실 내용을 정리했지만 영상을 올리진 않았거든요. 1분기에 제가 내용을 정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올해 상반기에 새로 출시한 안과 쪽이 있고 여성 건강 쪽이 있는데
다음 분기에 이게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팔로우업을 해야겠다 했을 때 이 두 부분 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나왔고 여성 건강은 특히 이번에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FDA 승인 받으려고 인수를 했고 근데 다만 따로 아직 숫자를 모아서 발표할 정도가 아니라서 네, 근데 이쪽이 또 결국 피부 미용 그 넥스트 스텝이거든요. 그렇죠. 네, 성장 동력인 거니까 아직까지 현재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난 분기 때 제가 체크했던 게 소모품 매출 비중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마진이 깨지지 않는지. 소모품은 이번에 레코드 하이였고 마진도 판매 인력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뭐 42% 정도로 원래 한 42에서 4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다. 그다음에 지난 분기에 나왔던 되게 신박한 내용이었는데 그 노보 노디스크랑 릴리의 비만약이 있는데 위고비라고 있죠. 이게 노보 거 릴리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비만약이 이제 체중 감소 고객이 많아지고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 이제 피부가 처지잖아요. 그렇죠. 피부가 처지니까 피부 리프팅 해야 되지. 이 수요는 없을까? 라는 질문이어서 이걸 이제 저는 되게 신박해서 실제로 그런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미궁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지켜볼 만한 이슈인 것 같긴 하고 이번 분기 때 추가로 한 거는 이제 추가적인 M&A 어떤 기업이 될지 무엇이 될지 왜냐면 이번에 IP 인수한 거는 그 목적성이 확실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너지가 날 것 같다. 왜냐면 같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시도하는 걸 가져와서 본인들 회사에 얹은 거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동력이 될 이제 안과랑 여성 건강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 1년에 2개씩 새로 뭐가 나오는지 소모품 매출 비율 요거 2개 같은 거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은 제가 봤을 땐 서프라이즈는 안 나올 것 같은데 4분기 실적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성 좋다고 했으니까. 네, 2024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다. 네. 그래서 고금리 매크로에서도 빛났던 수요와 향후 기업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잘 제시해줘서 되게 좋았다. 뭔가 좀 기업다운 실적 네. 발표였다. 되게 깔끔했다. 그래서 주가도 잘 반응해줬고 여러모로 좋아서 아직 팔 생각이 전혀 없는. 부럽습니다. 왜 부럽습니까? 엔페이즈 지금 이 순간 엠페이지가 네. 부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분기는 굉장히 괜찮았고 제가 피부 미용을 실제로 받아본 적 없어서 엔치님도 받아본 적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기분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네, 이제 공감이 안 돼요, 깊게. 좋다는 게 뭘까? 네. 그러니까 왜 인모드를 쓸까? 그렇죠. 그게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안 되는데, 근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사실 실적이 전부 숫자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잘 팔린다. 근데 저는 약간 좀 네. 신기했던 게 네. 그 플랫폼이 1,600대밖에 안 팔렸다는 게 이번 분기에만. 그쵸 분기에. 왜냐면 전 인모드를 몰랐는데 네. 서빠님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인모드가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런가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주변에 여자친구들은 다 알고 그리고 되게 뭐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피부과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인모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인모드가 특히 한국은 또 미용에 좀 그쵸. 진심이어서 그런가 되게 자주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게 되게 유행이구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글로벌리 이제 분기에 1,600대밖에 안 팔렸다는 게 왜냐하면 이 피부 미용 기기가 침투율이 생각보다 시장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그 침투할 공간이 되게 많아서. 근데 이제 결국에는 왜 피부 미용을 받아야 되냐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이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영상에서 이 인모드 자체를 공부하는 영상에서 네. 가져올게요.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이제 저희가 요즘 약간 영상이 조금 뜸했는데 그러니까 뜸했다기보다는 영상은 꾸준히 올렸지만 실적 영상이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실적 영상이 오랜만이죠. 네. 실적 영상과 약간 기업 저도 영상. 10분 주식 좀 네. 오래 쉬어가지고 네. 이제 또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딥 리서치와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또 다룰 것 같고요. 네. 이제 서퍼님께서 인모드를 스타트를 끊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다음에 엠페이지 들고 오시나요? 엠페이즈 지금 모델을 다 뒤집어 엎고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구독자분들이 빨리 해달라고. 그렇죠. 빨리 해달라고. 빨리 해달라고. 저도 어떻게 하고 하냐고. 싶은데. 지금 월급이 날아갔다고. 전 2달치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엠페이즈도 있고 AMD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AMD도 있고 사실 ASML도 밀어놨습니다. ASML도 조금 시간이 된다면은 같이 할 것 같고 뭐 TSMC도 원래 제가 했었는데 네네.
그것도 보긴 다 봤어요. 여유 되는 것만 하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엠페이즈를 잘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엠페이지 영상에서 네, 찾아뵙죠. 네. 그럼 좋습니다. 안녕.